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20일 일본판 뉴스위크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악화되는 일본의 보도 자유도 대형 언론 스스로 자유 포기입니다. 수년간 외신 기자로서 도쿄 특파원 등을 지낸 저널리스트가 세계 보도 자유도 순위에서 71위를 기록한 일본 언론을 신랄하게 비판한 칼럼이군요. 참고로 한국은 43위, 미국이 42위를 기록했는데요. 칼럼 내용과 누리꾼들의 반응 함께 보실까요? 통 크신 구독, 좋아요. (5월 3일) 국제언론인단체 국경없는 기자단이 제20회 세계 보도 자유도 랭킹을 발표했다. 일본은 재작년 66위, 지난해 67위에서 올해 71위로 후퇴, 보도의 자유도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 기자로서는 그다지 놀랍지 않다. 물론 일본은 기사 때문에 기자가 목숨을 잃을 만한 나라는 아니지만 보도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일본의 대형 언론사 기자라면 이를 부인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 같은 외국 기자는 특히 제한을 느낀다. 주요 원인은 대형 언론과 권력자의 관계다. 언론은 제4의 권력으로 불린다. 사법, 행정, 입법 3권과 나란히 이들을 감시하는 역할 때문인데 일본에서는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 기자클럽 때문이다. 즉 일본 대형 언론은 총리 관저나 각 부처와 윈윈 관계에 있다. 연계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 들어 총리의 언론 대응을 분석해보자. 현직 총리는 분명히 대기업 언론의 희망에 부응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판을 억누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기시다 총리는 거의 매일 밀착 취재에 응하고 있다.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는 것에서 스가 전 총리의 자세와는 크게 다르다. 밀착 취재를 40분 정도 할 수 있어 거기에 참가할 수 있는 일본 기자들은 만족할 것이다. 따라서 여러 회사가 총리는 밀착 취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며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다만 외신 기자들은 여기에 참석하지 못해 아무리 애를 써도 총리에게 직접 말을 듣지 못한다. 게다가 밀착 취재가 많아서인지 일부 외국인 기자도 참석할 수 있는 기자회견은 횟수도 시간도 적어졌다. 예를 들어 기시다 총리는 월 2회 기자회견을 하는데 종전에는 1시간이었지만 최근 일정 관계로 40분 정도밖에 하지 않는 일이 늘었다. 모두 발언이 대략 20분이므로 질의응답엔 20분뿐, 절반 이상 기자클럽 기자들의 질문이다. 그 질문 내용은 거의 모두 사전에 관저에 전달됐기 때문에 총리의 답변도 사전에 준비된 것이다. 그리고 추첨을 통해 참가한 다른 기자, 즉 잡지 기자나 프리 언론인, 외신 기자는 많아야 2, 3문항만 질문할 수 있다. 기시다 총리는 스가 전 총리와 달리 질문을 잘 들은 뒤 자신의 말로 답하며 별 상관없는 메모를 읽지는 않는다. 그러나 내용물이 부족한 대답이 많다. 기자는 질문에 제대로 답해달라고 할 수 없고 추가 질문도 금지돼 있다. 이 같은 기자회견 체계는 완전히 보도의 자유를 막는 것이다. 게다가 코로나19를 이유로 2년 전부터 참여할 수 있는 기자의 인원이 제한되어 있다. 일본 사회 모든 면에서 행동 제한이 해제됐음에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매일 열리는 관방장관의 기자회견도 마찬가지다. 즉 일본 정부는 코로나 위기를 이용해 보도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도 제한을 완화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상황에 대해 왜 대부분의 대형 언론 기자들은 항의하지 않는가? 자신들이 이런 제한의 피해자가 아니라서일 것이다. 오히려 대형 언론 이외의 기자가 참석하지 못하면 자신들의 입지가 강해질 거라 판단하는 것일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완전한 착각이다. 언론의 권력을 포기하는 것은 보도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 보도의 자유는 정권이나 광고주가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붙잡고 지켜야 할 것이다. 일본 대형 언론은 중요한 전제를 잊어버리는 것 같다. 보도의 자유도가 낮다는 구체적인 예를 알고 싶어서 이 기사를 훑어봤지만 적혀있는 것은 엄밀히 말해 보도의 자유도가 아니라 취재의 자유도에 관한 것이다. 보도 이전에
취재 기회가 균등하지 않다. 특히 정부의 보도에 관해서 라는 내용이다. 보도의 자유도라고 쓰면 뭔가 보도하려고 해도 규제에 걸리거나 차단된 듯한 이미지가 생긴다. 반면 대형 언론이 스스로 자유를 포기했다는 말은 납득할 만하다. 간부로부터 그런 지시가 나왔는지도 모르지만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을 뿐이다. 내가 느끼는 것은 자유도라기보다 편향된 입장에서의 보도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특히 텔레비전은 너무해서 최근에는 잘 보지 않게 되었다. 먼저 국경 없는 기자단의 보도의 자유도 랭킹을 문제 삼는다면 이것이 어떤 기준, 방법으로 산출되었는지를 명확히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이 랭킹 결과에 가치가 있는지에는 그것이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알아본 바로는 국경 없는 기자단이 임의로 선택한 10수명의 기자에게 앙케이트를 의뢰해 회답을 기계적으로 집계한 것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고작 10여 명의 일부 기자들의 주관만으로 그 나라 전체를 평가하는 게 됩니다. 매우 난폭한 산출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덧붙여서 프리덤 하우스라는 다른 NGO가 발표한 자유도 랭킹에서는 일본은 100점 중 96점이었다고 합니다. 이쪽이 훨씬 제 감각에는 가까워요. 일본 언론은 마음대로 정권을 비판할 수 있는데 보도의 자유가 제약되고 있는 국가일까? 한국의 문정권에 비하면 훨씬 자유롭게 보도하고 있다. 나라마다 보도 행태가 다른 것은 어쩔 수 없다. 정권이 보도를 규제, 관리하는 상태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중국, 러시아 같은 독재 국가에서는 정권을 비판하면 모르는 사이에 행방이 묘연해지기도 한다. 편파적인 랭킹은 무시해야 할 것이다. 보도의 정의에 취재도 포함될지 모르지만 요점은 취재의 자유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군. 보도라는 말을 들으면 방송 행위를 연상하게 되므로 그것이 제한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기자클럽의 존재를 보면 취재의 자유가 제한되는지도 모르겠다. 일본의 경우는 보도하지 않을 자유도 있는 것 같다. 외신 기자들에게 기자클럽은 정부가 이용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반면 일본 언론들은 대체로 반정부 성향의 보도가 많은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클럽의 존재가 필요하고 조화가 유지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서는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보도의 자유도가 세계에 비해 낮다고는 느껴지지 않는다. 그게 참 신기하다. 나라별 보도의 자유도 랭킹을 이야기하면서도 여기서는 그냥 자유롭게 취재할 수 없는 일본에 대한 불만뿐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떤가? 라는 것을 알고 싶었는데 그 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도대체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나 총리가 밀착 취재로 질문을 받을 기회가 있을까? 보도의 자유도 랭킹이라니 그 기준을 누군가가 자세히 설명해 주기 바란다. 보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대형 언론이다. 대형 언론에서 조직되는 기자클럽이 직접 주최하는 회견에 외국인 기자나 프리랜서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것, 제한은 기자클럽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걸 알면서도 일본 정부가 제한하는 것처럼 쓰는 것은 인상 조작이다. 돌쇠 한마디. 언제쯤 그들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어쩌면 바깥 세상이 어떤지 이미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꼬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